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일입니다. 날씨는 오늘이 영하 7도 8도 정도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겨울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국민들이 꼭 사야 할 물건만,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이제 비싸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치성이 있는 소비는 이제 점점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야 하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먹고 사는 사업과 관련된 그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지장이 없는데, 좀 사치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소비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좀 사치성이 좀 있는 그런 업종은 좀 많은 타격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산다는 거는 먹고 사는 거, 그 정도만 사고 다른 거는 이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치성이 있는 게 어떤 업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번씩 가는 걸 많이 줄인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줄이고, 또 옛날에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도 국내 여행 드라이브를 또 많이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좀 줄이고, 사치성이 관련된 그런 업종은 많이 줄인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이제 물가가 비싸지 않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돼야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많이 열고, 또 국민들이 많이 소비를 해야 경제 발전이 됩니다. 원래 국내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또 생산하고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는데, 국내 소비가 이제 잘 안 되면은 경기가 나빠집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이제 식품도 옛날에는 여러 개 먹던 것을 몇 개 줄인다,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는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가가 좀 떨어져 가지고 예전처럼 마음대로 좀 사 먹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내후년 정도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옛날처럼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 돼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이니까, 가스 보일러로 이제 난방하고, 그 다음에 취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 전에 옛날에는 가스비가 쌀 때는, 가스비가 쌀 때는 아파트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가스비가 거의 20만 원 이상, 많이 나올 땐 24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허비를 많이 하고 썼습니다. 더워서, 더울 정도로 여름처럼 해놓고 방 안에 지냈습니다. 지금에는 이제 저도 여기 깔깔이 옷을 이제 사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깔깔인데, 깔깔이라는 게 원래 그 군대에서 이제 깔깔이 옷이 유행이 됩니다. 원래 군대에서 입는 옷이 원래 따뜻하고, 활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깔깔이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주로 많이 입었는데, 일반인들이 지금에는 많이 사가지고 입어요. 비싸지도 않으면서 깔깔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비입니다. 안에는 이제 그냥 일반 모카솜이 아니고 폴리에스테르 충전재 솜입니다. 가볍고 따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방 안에서 이걸 입고 이제 촬영을 합니다. 방 안에 너무 온도를 많이 올리면은 가습기를 틀어야 합니다. 이제 춥다고 방 안에 온도를 자꾸 높이게 되면은 습도가 떨어집니다. 습도가 떨어지면은 코를 골고 호흡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감기가 많이 와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너무 많이 높여도 건강에 해롭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스비도 절약할 겸 집안에 있을 때도 이 깔깔이 옷을 입고 지금 촬영을 합니다. 아래 위에 다 깔깔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내복은 왜 있잖아요. 내복. 효도,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 선물하는 삼중으로 된 내복을 샀습니다. 삼중 메리 내복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절 부근에 몇 번 천을 덧대 가지고 했는데 삼중직이라 아주 뜻입니다. 효도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 내복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서 입었습니다. 뜨셔요. 다른 거는 입어도 춥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입니다. 요즘에 사서 입은 게 아니라 나이가 젊을 때도 직장에 다닐 때도 그거 늘상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입고 아래 위에 이제 깔깔이 옷을 사서 이제 입고 이렇게 지내요. 온도를 너무 높이면은 방 안에 습도가 건조합니다. 습도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난방을 높이면은 습도가 떨어지고 습도가 떨어지면 가습기를 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안의 온도를 높이면은 가습기를 틀어야 합니다. 가습기를 틀지 않으려면은 방안의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난방을 해가지고 한 20도. 20도 살짝, 22도라든가 한 23도, 요 정도 해놓고, 이제 창문을 약간 열어놓으면은 습도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밤에 잘 때 코골이를 덜 해요. 습도가 알맞게 있어야 코골이도 덜하고 호흡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셔야 돼요. 무조건 겨울이라고 춥다고 난방만 빵빵하고 가습기 틀지 않으면은 그 집안 사람이 전체가 호흡기 내부의 점막이 건조돼 가지고 감기가 걸립니다. 아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나는 지금 방 안에 지금 난방을 꽝꽝 틀어가지고 24도 해가지고 속옷만 입고 지금 지내는데 감기가 왜 이렇게 걸리나? 감기 걸립니다. 난방하게 되면은 방 안이 건조하면 감기 걸려요. 습도가 적어집니다.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아끼는 것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난방을 세게 안 틀어요. 그리고 방 안에 그 창문을 한 요 정도를 약간 열어놓습니다. 공기가 순환되고, 그러면서 방 안에 이제 공기도 순환됩니다. 겨울에 춥다고 방 안 문을 전부 다 돌려 닫고 그러면은 정말로 머리 아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집안에 깨끗이 하고 공기가 좋다고 그래도 환기가 안 되면은 건강이 나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문에 그 문틈에 공기가 요만침 새 바람 들어온다고 전부 다 단열재를 갖다가 다 해버리고 출입문도 이중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베란다 그 창문도 이중문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공기라는 게 요만침 들어올 구멍도 없습니다. 구멍도 없어요. 그런 데서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에 한 번씩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잃어먹고 그냥 지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그 단열재 이런 거는 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출입문 같은데 이제 이중문을 해가지고 문풍지도 이제 전부 다 돌려서 하고, 그 다음에 중문을 해가지고 이중문을 하고, 베란다도 복층 유리로 이중 유리를 하고, 그렇게 춥다고 겨울에는 돌려 닫고 있잖아요. 그 건강이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단열재도 안 하고, 그냥 창문에 틈이 약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놔두고, 중문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바람이 들어온다고 문틈을 탁 문풍지를 갖다 바르고, 그거 갖다 사다가 합니다. 저는 안 해요. 그런 데서 공기가 좀 들어오고, 저는 저 베란다 문을 한 2cm 정도 열어놓습니다. 바깥에 베란다에 있는 창문은 다 닫고, 그 안쪽에 방하고 연결되는 나가는 그 문은 한 1cm 정도 열어놔요. 그래 공기가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아무리 공기가 안 들어온다 해도 문틈으로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게 좋습니다. 사실. 건강에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순환이 돼야 건강이 좋지.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다 막아버리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해놓고 이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차단을 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난방비는 그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절약을 좀 하는 셈입니다. 그전에는 전기요금도 싸고 옛날에는 난방비 가스도 싸고 하니까 꽝꽝 틀어. 옛날에는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은 오늘 또 영하 7도 8도인데 8km를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제 운동 삼아 밖에 나가지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왔어요. 8km는 안 되더라도 가는데 한 2.5km 정도? 한 2km 정도 됩니다. 왕복. 한 4, 5km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나이 먹으면은 이제 동맥경화 이런 게 와가지고 날이 추울 때 나가면은 이제 혈관이 오므라들어서 고혈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뇌졸중이 걸린다. 그래서 추운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가슴이 조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원래 평생 동안 술,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커피도 전혀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달콤한 빵, 과자 이런 거는 좀 먹습니다. 원래 달달한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술, 담배, 커피는 잘 안 먹어요. 커피도 잘 가려서 먹어야 건강에 좋지. 무조건 커피가 좋다 한두 잔은 제대로 먹지 않으면 완전히 건강을 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커피를 먹어봤는데 완전히 커피를 계속 하루 한 잔씩 먹어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로 봐서는 완전히 쓰러지겠더라고요. 사람이 흐들흐들해지는 게 오지만 쫙쫙쫙쫙 나오고 견디기 힘들어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겨울에 잠도 잘 오지 않고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다 해가지고 꼭 식당에 가면은 공짜잖아요. 그냥 밥 먹고 한 잔씩 그냥 먹으려고 해도 몸에 받지 않아서 못 먹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잘 맞는 게 아니라 자꾸 먹어주니까 몸에서 할 수 없이 그냥 별로 좋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겁니다. 몸이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커피라든가 술, 담배 일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약을 먹는 것은 없습니다. 약을 먹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난방을 할 때 난방비가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원래 이용사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집에서 깎습니다. 집에서. 저 옛날에 직장에다 다닐 때는
이발소 가서 깎았습니다. 신사용 머리를 이제 깎았는데, 집에서 셀프 이발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막치기, 그냥 삭발을 이제 그 바리깡 갖다가, 바리깡도 바리깡을 그냥 갖다가 하면 안 되고, 바리깡에 보면은 덧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씌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깎았어요. 뭐, 이제 노인인데, 머리를 신사머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발을 해서, 집에서 다 깎았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셀프 이발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 학습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발을 배웠는데, 입술이 터졌나? 배웠는데, 거기 이발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격증 따는 사람도 오지만은 집에서 가족 머리를 깎고 주려고 배우러 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을 따려고 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가족들을 이발은 내가 책임을 지려고 아버지가 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와서 배우더라고요. 배웁니다. 간단합니다. 이발은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배우면은. 단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깎을 수가 있는데, 전혀 총각이라든가 모양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깎아준다면 사람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려고 그래? 나 미용실에 가서 깎을래. 이제 한창 모양을 내는 이제 사춘기 때는 부모들이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는 아이들이 안 깎으려고 그래요. 모양이 이용실만큼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이제 사춘기 때는 모양을 한창 낼 때는 이용실 잘하는 센터에 가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와서 내가 깎아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깎아봐가지고 잘 나오면은, 이제 깎는데 별로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배워야, 아주 예쁘게 나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요즘에는 뭐든지 셀프로 하려고 배우러 많이 옵니다. 워낙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발도 이제 옛날에 한 달에 2번 뭐 이렇게 가던 것도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워낙 물가들이 많이 오르고 이발비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집안에 이제 식구들이 많으면은 이발 미용은 내가 책임이다 해가지고 부모들이 와서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셀프로 깎아주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발소 가서 꾸준히 깎았어요. 제가 이제 이용사, 미용사 배우기 전에는 이발소 평생 동안 이제 이발소 가서 머리 깎았죠. 셀프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집에서 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돈이 아까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깎으니 편합니다. 아무 때도 그냥 근질근질 하면은 뒤에 대고 깎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이게 깔깔입니다. 깔깔이 옷도 이제 원래 깔깔이 옷이 비싸지 않으면서 이제 누벼서 옷을 만드는 제품이라 아주 따뜻해요.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겨울에 옷을 입을 때 그 아주 뭐 오리털 잠바 한 개만 딱 입는 것보다도 이런 깔깔이 같은 옷을 안에 몇 개씩 입고 외투를 하나 걸치는 게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도 여러 겹으로 입으면은 따뜻해요. 여러 겹으로 입으면은 그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가지고 그 보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옷을 한 개만 그 바지라든가 외투를 한 개만 달랑 입는 것보다 이제 깔깔이 옷 같은 거 한두 개 입고 외투를 걸치면 훨씬 더 뜨뜻하고 목 있잖아요. 등산 그 아웃도어 파는 데 가면은 목에 두르는 그 수건이나 그게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사람이 이 목을 보호하면은 엄청나게 그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목도리를 해가지고 목을 싸매야 된다. 아니 목도리 말고 그 아웃도어 가면은 목에 씌우는 그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하고 그렇죠. 뭐 요즘에는 절약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는데, 또 껄끄러운 것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농산물이 생산 안 되니까 물가가 예전처럼 그렇게 쭉쭉 내려가 가지고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이제 단지 환경이 이제 이보다 나빠지지 않고,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차차 좋아지면서 이제 물가도 싸지고 우리가 예전처럼 저물가 시대에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이 살짝 나빠지기 쉬워도 정지 상태라든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 자연의 그 섭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한테 질병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노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 빨리 죽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뭐 이상한 폐렴 독감이 더 많이 돌아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전부 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호흡기 질환으로 많이 온다는 겁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보다. 그 자연의 섭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질병에도 이제 좀 강하고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질병도 그렇게 그 어린 아이한테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원래 그래요. 노인들한테 많이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는 이제 많이 걸리도록 그렇게 이제 자연의 섭리가 돌아가야 그 원칙인데, 아이들한테는 원래 잘 안 걸리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의 현상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뉴스를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앞으로 이제 그 무주택자들한테 정부에서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쉽게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2명 이상 낳으면은 또 3명, 4명, 5명까지 나오면은 그 정부에서 그 공공주택 형식으로 내 집 마련 그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그래서 아유 요즘에 그러면 빨리 남자 여자가 좀 결혼해 가지고 아니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그냥 뭐 사실혼 관계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전혀 총각들이 아이만 많이 낳으면은 돈 이제 내 집 마련 하려고 그 융자 많이 받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그러면 내 집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할 거예요. 뭐 노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제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젊은 여자한테 그냥 주택을 받아가지고 넘겨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주택 그 소유자를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중국 사람이 거의 40~50%를 이제 우리나라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국이 그 40~50%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중국으로 변하지 않나요? 그러니, 그것만 아니고 땅도 그래요. 제가 이제 제주도라든가 강원도 이런 데는, 그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이나 땅을 살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제주도, 강원도. 그런 데는 한때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제주도 땅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소유주. 강원도 같은 데도 이제 그 통계를 소유주가 국내인지 외국 사람인지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외국 사람이 부동산 가격을 우지차지한다. 그렇게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객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객체고 우리나라 주체가 우리나라인데 주객 전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인이 손님 그 주객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한테 바뀌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주객 전도라고 합니다. 한자로 주인하고 손님하고 반대가 돼가지고 바뀌어 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객 전도가 됐잖아요. 그 우리나라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보다도 외국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객 전도가 됐습니다. 주인은 물러나고 손님이 독차지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주객 전도된다. 그게 별로 사자성어 중에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이 70%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래, 외국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전부 다 전세 또 놓고, 시월세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주택이라든가 땅, 부동산 소유도 어느 정도 무방비로 그냥 놔둬가지고 과연 될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16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 나중에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16만에서 26만, 뭐 36만, 46만, 56만. 나중에 전체 날품팔이 하는 노동자, 하루 벌어서 먹는, 노가다판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도 많거든요. 그럼 그것도 주객전도가 됩니다. 주객전도가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 부동산 소유도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날 품팔이, 하루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사는 노가다, 그런 일터도 주객전도가 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제도 정비를 해서 좀 통제를 하는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도 그렇고 노동자 하루 벌어먹는 일일 품팔이 이런 자들도 이제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객전도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노동을 하게 되고 부동산도 더 많이 가져야 올바른 정상 좋지 못한 기능보다도 좋은 기능이 더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불합리해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면은. 텔레비에도 뭐 나오잖아요. 외국 노동자가 지금 매년 점점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6만 명이 지금 새벽 하루 벌어서 일일 생활 노동을 품팔이해서 먹고 사는 외국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 이게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주객전도가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이 벌어먹을 길을 막아버리고 그 기술 축적도 안 되고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벌어먹을 밥그릇을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독차지해가지고 밥그릇을 가져가는 그런 주인이 도리어 외국 사람이고 손님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바꾸어 되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주객전도입니다. 노동시장도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고 부동산 소유권도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노동시장 이런 것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게 이제 그 원리가 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주인이 국민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노동시장을 거의 대부분 품팔이해서 벌어먹도록 해야 주객전도가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이고 외국 사람은 손님 몇 명이 와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우리나라 땅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한 80%를 가지고 있고, 뭐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 30% 정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나라 소유권의 주인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리고 외국 사람은 손님이 조금 가지고 있다. 그래야 주객전도가 안 되고 주객원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객전도가 안 되고
주객원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이제 원리 원칙이 그렇게 돼야 그 부작용이 없고 순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그냥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주객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얘기할 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서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주객전도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서 내버리고 그놈이 거기 박힌다는 얘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서 굴러서 버리고 그 굴러온 돌이 거기에 박혀서 있다 그럽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서 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주객전도입니다. 손님이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주인은 내쫓이고 그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원주인은 내쫓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객전도가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좀, 제도를 바꿔서, 원리 원칙에 맞게 주객전도가 안 되도록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외국의 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우지자지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도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꼭 노동시장 뭐 부동산 소유권 문제 이런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 주인과 손님은 손님이고 주인은 주인대로 원칙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객 원칙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